오늘장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마감을 살 종목 이 두 분과 함께 들어볼게요. 하차한 본부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오늘 선택한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조지아주 공장 갖고 오셨고요. 또 지속적으로 성장이라는 간단한 키워드 갖고 오셨는데 조지아주 공장이라고 하면 어떤 섹터를 말하는지 딱 우리 시청자분도 아실 거예요. 선택하신 이유는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차트고요. 네. 차트고 차트를 보다가 또 좋은 내용이 있나 찾아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린 SK이노베이션과 연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이 차트를 보고서 눈에 띄었더니 그 안에서 내용도 좋았다.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한 실적 베이스인가요? 실적 베이스이기도 하고요.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앞으로의 성장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하네요. 네. 종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덕양산업을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지오소프트, 그래서 갖고 오셨군요. 덕양산업에 대한 회사 소개와 함께 왜 차트가 좋은지 차트 분석도 볼게요. 네, 1차적으로 이제 조지아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 조지아 공장을 이제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조지아 공장은 완공이 되면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SK 배터리 아메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 미국 자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진출, SK 이노베이션이 볼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볼의 폴스타 3가 미국에 생산이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SK 이노베이션이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그러니까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으로 일단 부품을 납품하는 2차 전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모듈을 그 SK 이노베이션에 공급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게 된다면 향후에 상당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SK 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현대차가 부각이 되면 현대차 부품 새로운 부품 수요가 좀 부각이 되듯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어떤 그 회사 가치가 부각이 되거나 주가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와 관련된 종목도 같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 미국 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덕양산업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아이오닉 5가 나온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아이오닉 5에 칵핏 모듈을 현재 이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칵핏 모듈이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동차 계기판하고 대시보드하고 있는 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기본 골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을 현재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외관 골격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까지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정방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부품 쪽에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일단 6월 22일부터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5일선을 현재 안착을 했습니다.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5월 25일 날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지금 6월 22일이 돼서야 5일선에 안착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 종목을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그 SBS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그 SBS 종목을 과거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지금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5월 14일 날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났고 그 이후에 5일선을 타는 안정적인 완만한 우상향을 타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SBS와 마찬가지로 5일선을 안착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우상의 패턴이 나오는데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조만간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덕양산업을 오늘 마감 추천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4,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0% 잡았어요. 목표가는 4,650원. 근데 4,65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데 여기가 분기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산업 갖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 4,650원, 손절가 4,000원이고요. 이번에 하창은 본부장님의 종목을 볼게요. 지오소프트를 꼽으셨어요. 네, 사실 이제 키워드를 오아시스로 하려다가 오아시스 하면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했고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신선식품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에 따른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광고 수익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오아시스 관련된
플랫폼들이 워낙 좀 강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인 뭐 뉴스라든지 리포트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뭐 이제 투자 심리가 보다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이 새벽 배송 관련된 시장들, 특히나 이제 배송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된 성장성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눌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정배열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물론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양봉으로 좀 세워주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인을 뚫어주게 됐을 때 좀 강하게 또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22,600원부터 24,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3만 원으로 증권사 리포트와 또 동일하게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1,000원으로 매수 밴드 하단 기준으로 21,0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